안녕하세요. 친절한 HSK, 저는 YBM 분당센터 김다혜 강사입니다. 오늘 저랑 같이 HSK 4급 독해 2부분 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독해 2부분 문제 유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독해 2부분 문제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총 10문제가 출제가 되고 A, B, C에 남아있는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배열을 하시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해 2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해석을 해서 문제를 푸신다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문제를 어떻게 하면 쉽고 좀 빠르게 문제를 푸실 수 있는지 꿀팁을 준비를 했어요. 그럼 같이 꿀팁을 공부를 해보고 문제에 적용해서 연습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앞쪽에서 힌트를 찾아서 대략적인 순서를 파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앞쪽에서 어떤 힌트를 파악하실 수 있냐면 맨 처음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맨 앞에는 어떤 표현이 절대로 나올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가 짝꿍이 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해주시면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주어가 있는 문장이면 당연히 맨 앞쪽에 배열이 되겠죠. 자, 주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칭대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글의 주제가 되는 명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맨 앞으로 배치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문장 안에 이런 식으로 큰 따옴표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큰 따옴표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오냐면 속담이나 성어가 들어오게 됩니다. HSK 4급에서 큰 따옴표가 나오고 속담이나 성어가 나오는 지문들이 출제가 되게 되는데, 그런 지문들이 나올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속담과 성어의 뜻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중국에는 이런 속담과 성어가 있는데 이 속담과 성어는 이런 의미를 가져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주는 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처음에 배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누군가를 부르는 표현이 있으면 무조건 맨 앞으로 먼저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독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하나의 글이기 때문에 중간에 누군가를 부르고 시작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부르는 내용이 있다면 무조건 맨 앞으로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随着某某的发展 혹은 随着某某的提高 이런 내용들이 있어도 맨 앞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随着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 무엇에 따라서 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发展이라고 하는 단어는 발전하다, 발전이라는 뜻이고, 提高라고 하는 표현은 향상시키다, 향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随着某某的发展이라고 하면 무엇 무엇의 발전에 따라서 라는 뜻이고요. 随着某某的提高라고 하면 무엇 무엇의 향상에 따라서 라는 뜻입니다. 무엇 무엇의 발전이나 향상에 따라서 이러이러이러하게 변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随着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면 독해 이 부분에서는 무조건 맨 앞에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인칭대명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맨 앞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특정한 명사와 같이 나올 경우에는 특정 명사를 먼저 쓰고 대명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특정한 명사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인칭대명사가 뒤따라 나온다라는 거, 요거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처음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처음에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단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부사. 자, 하나의 글이기 때문에 문장 맨 처음을 부사로 시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就, 还, 才 같은 부사들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부사들은 맨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접속사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앞절에 나올 수 있는 접속사가 있어요. 하지만 의미상 맨 앞에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접속사들도 있죠. 그런 접속사들이 있으면 이 친구는 맨 앞에 나올 수 없는 표현이구나 이런 것들 걸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但是 그러나 라는 표현이고요. 所以 그래서, 그 다음에 因此. 자, 인츠라고 하는 표현은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뜻이죠. 의미상 절대로 문장의 맨 앞에 나올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뒤쪽에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 구분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자, 인칭 대명사 같은 경우는 맨 앞절에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타는 사물이나 동물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이 타는 앞에 반드시 특정한 명사가 있어야지 쓸 수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타가 들어있는, 이렇게 생긴 타가 들어있는 문장이 있으면 절대로 맨 앞에 나올 수 없구나. 이런 것들 잡아주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리루라고 하는 표현은 예를 들어서 라는 표현이고요. 중국어 문장 같은 경우는 무언가를 설명을 하고 그 뒤에 따라 붙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지 먼저 예를 들고 나서 다른 내용을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리루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도 맨 앞에 절대로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는 접속사 짝꿍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자, A에 소위 그래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C에 인웨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접속사를 외울 때 인웨이 왜냐하면 소위 그래서 순으로 외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앞쪽에서만 힌트를 찾으면 인웨이 C에 있는 인웨이가 먼저 나오고 소위가 있는 A가 그 뒤따라 나오겠구나. C와 A를 해석을 하신 다음에 B가 어느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지 해석을 해서 정확한 순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쪽에서 힌트를 찾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내용은 문맥을 파악하시는 거예요. 해석을 해서 정확한 순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해석을 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의 시험 공식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어떤 게 있냐면 인과관계가 내용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원인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가 먼저 나오기보다는 원인이 나오고 그 뒤에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시간의 흐름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간다. 시간순으로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 범위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범위가 나올 경우에는 큰 범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작은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범위가 점점 좁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힌트를 찾아서 대략적인 순서를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석해서 문제를 푸시면 문제를 좀 더 쉽고 빠르게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꿀팁을 적용을 해서 독해 이 부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문제 앞쪽에서 힌트를 먼저 찾을 거예요. 자, A에 보시면 처음에 뭘로 시작하고 있냐면 is, 의미는 입니다로 시작을 하고 있죠. 자, 뭐 맨 앞에 나올 수 있는 주어가 있긴 하지만 갑자기 의미? 무슨 의미인데 맨 앞에 나오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B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B에 보시면 큰 따옴표가 나와 있죠. 그럼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속담이나 성어겠구나. 그러면 속담이나 성어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어떤 의미야? 라고 하는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B가 제일 앞에 나오겠구나. 요 정도 힌트 잡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 한번 보도록 할게요. C 보시면 예, 就是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 앞쪽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순서를 맞출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B에 있는 내용이 제일 앞에 나올 거고요. 속담이나 성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A에 보시면 이 속담은 이러한 뜻입니다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한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을 하지 않아도 대략적인 순서가 BAC겠구나. 그래서 정답은 BAC가 맞고요. 자, 그러면 BAC가 확실한지 해석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人们常说千里之行始于足下라고 적혀져 있어요. 자, 사람들은 자주 이러하다라고 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런 문장 같은 경우 속담과 성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장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해석하실 필요 없죠. 왜냐하면 뒤쪽에서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줄 거니까 일단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A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의미는 이러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无论多远的路都要从脚下这一步开始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无论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 무엇에 관계없이 무엇 무엇을 막론하고 라는 뜻이고요. 자, 뚜어라고 하는 표현이 많다라는 뜻도 있지만 얼마나 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먼 거리든지에 관계없이 또요 모두 해야만 합니다. 종, 脚下这一步 종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어디까지 걸리냐면 脚下这一步까지 걸려요. 脚가 발이죠. 발 아래에 이 한 걸음에서부터 시작돼야만 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C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예, 就是说 또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는 것이냐면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一切成功都是慢慢积累起来的 라고 적혀져 있죠. 자, 一切라고 하는 표현이 일체의 모든 이라는 뜻이고요. 一切成功, 성공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공하다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모든 성공은 都是 모두입니다. 무엇이냐면 慢慢积累起来的래요. 자, 慢慢 천천히. 그 다음에 찌레이라고 하는 표현은 쌓다, 축적하다라는 뜻이고요. 찌레이 뒤에 지금 칠라이라고 하는 방향보어가 써져 있어요. 칠라이라고 하는 방향보어는 시작과 지속을 뜻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찌레이, 칠라이라고 하는 표현은 쌓아나가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공들은 모두 천천히 쌓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 B, A, C 순으로 읽었을 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B, A, C고요. 자, 이런 식으로 앞쪽에서 힌트를 찾아서 대략적인 순서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힌트가 굉장히 많은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힌트가 많이 없는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앞쪽에서 힌트 한번 찾아볼까요? 자, A 보시면 지금 只是 단지입니다로 시작을 하고 있고 부사가 나오는 경우에 맨 앞에 나오기 힘들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A는 맨 앞에 나오기 힘들겠구나. 자, 그 다음에 B에 보시면 랑이라고 하는 사역동사로 시작을 하고 있죠. 동사로 시작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쪽에 주어가 될 수 있는 표현이 있으면 B가 굳이 맨 앞에 나올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럼 C도 한번 봐볼게요. C에 보시면 지금 주어가 있죠. 性格幽默的人, 性格라고 하는 표현이 성격이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유머라고 하는 표현이 유머러스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성격이 유머러스한 사람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어가 있는 C가 맨 앞에 나오겠구나. 나머지는 지금 힌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C를 보시고 난 다음에 A와 B를 읽고 해석해서 맞추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C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성격이 유머러스한 사람은 不是 아닙니다. 뭐가 아니냐면 没有烦恼. 자, 烦恼라고 하는 표현이 번뇌, 걱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 모르니까 A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 보시면 只是 단지입니다. 뭐냐면 他们懂得, 懂得라고 하는 표현이 동사로 알다, 이해하다라는 뜻이고요. 用幽默的方式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用, 사용해요. 幽默的方式, 方式이라고 하는 단어가 방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유머러스한 방식을 이용해서 라고 적혀져 있는데 내용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럼 B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让自己过得轻松愉快. 轻松이라고 하는 표현이 형용사로 마음이 가볍다, 마음이 홀가분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위콰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쾌하다, 즐겁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신으로 하여금 꼬어더 지내요. 어떠한 정도로 지내냐면 칭송 위콰이하게 지낼 수 있다, 지내게 만들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마음이 가볍고 유쾌하게 지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이해할 뿐입니다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내용상 A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B가 따라 나오겠구나. 그래서 정답은 C, A, B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랑 HSK 4개 독해 이 부분 같이 공부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자, 독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앞에서 힌트를 찾으시면 문제를 좀 더 빠르고 쉽게 풀어내실 수 있는 파트입니다. 지금 저랑 같이 꿀팁 보실 것처럼 문제에 적용해서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연습 많이 해보시고 시험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랑은 YBM 분당센터 친절한 HSK에서 만나요.